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16개 군에 월 10,000원만 내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오는 2035년까지 1,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화순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의 월 임대료는 단돈 10,000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도 지자체가 부담해 올해 4월 1차 입주자 모집에서는 10대 1, 지난달 2차 모집에서는 최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만원 주택을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16개 군에 직접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혼부부에는 34평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34평 이 전용 면적까지도 구성하는 그런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다. 만원 주택을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모두 2,843억 원. 지역별로 기본 50세대를 배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세대수를 늘려 오는 2035년까지 1,00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4년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1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입주 자격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고 임대 기간과 국비 지원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개발공사 내에 전담 조직도 신설합니다. 전남개발공사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전남주거복지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사업이라는 걸 모두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르면 다음 주 지자체를 상대로 만원 주택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올해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당초 7월 말에서 8월 초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재 해수온이 28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추석쯤 수온이 떨어지면 적조가 발생할 수 있지만 10월에는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8월 30일 여수 돌산도와 고흥 외나로도 해역에 적조 경보가 발령됐으며 양식수산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웠고 장마철 비가 역대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25도로 평년 기온보다 0.8도 높아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7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 강수량은 평년보다 321.4mm가 더 많은 1024.8mm를 기록했으며 역대 5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마철의 경우 광주 전남 강수량이 765mm 이상을 나타내면서 역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광주가 1,102mm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3여시군 지역민들이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통합을 결정한 지 올해로 26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여수시는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등을 통해 남해안권의 거점 관광도시로 거듭났고 비약적인 도시 발전도 이루었지만 지역 간 갈등과 후유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9월 9일, 26년 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3여시군 지역민들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이날은 한국사회 지방자치와 지역민주주의 운동사의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됐습니다. 통합 이후 여수시는 2012 여수세계 박람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여수 밤바다로 상징되는 남해안 거점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비약적인 도시 발전과 확장을 통해 전남 제1의 도시로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조그만 어떤 그림보다는 우리 여수의 정체성을 크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같이 괄목할 만한 통합의 성과 속에 여수시는 적잖은 지역 분열과 갈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선 8기 여수시는 신청사의 건립 현안을 두고 지역 간 첨예한 이견 속에 여론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양청사 체제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수시 통합 현충탑도 지리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다 지난해 말 비로소 이순신 공원 내 어렵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민의 날 변경, 여수 공공의료기관 유치, 웅천생숙 등 지역의 현안마다 지역사회는 소지역주의로 번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는 여수시 갑과 을로 나뉜 정치권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들을 균형 있게 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옛날 우리 지역에다 많이 해주라 또는 이 지역에 해라 그런 싸움들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국내 주민발의 자치분권의 첫 번째 사례가 된 삼여시군 통합 결정을 이끌어낸 지 올해로 26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지역사회는 소지역주의로 팽배해 있고 완전한 화학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 선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순천대학교, 지역 앵커기업, 연구기관 등과 글로컬 대학 30 업무 협약식을 갖고 긴밀한 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특화 분야 우수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 공동 연구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 기업인 주식회사 파루와 지본 코스메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그린 스마트팜과 우주항공 첨단 소재 관련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항은 전국에 15개, 여기에 8개의 신공항이 추가로 지어지고 있거나 건설 예정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공항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타 지역이 거점공항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이 무안국제공항은 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답답한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신안, 흑산도 등 신공항 건설 계획이 확정됐거나 건설이 진행 중인 공항은 전국 8곳. 계획대로라면 2030년을 전후해 대부분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5곳까지 지방공항 무한경쟁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특히 부산 가덕도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등 영남 지역 공항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막대한 지원을 결정하면서 첫 단주부터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무안국제공항입니다. 호남 KTX 2단계, 활주로 연장 등 굵직한 SOC 예산이 무리 없이 확보되면서 목표했던 2025년 준공은 무난하지만 정작 이용객을 늘리는 등의 활성화 방안 모색은 제자리입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무안국제공항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용객이 335만 명인데 이는 청주공항의 1년 이용객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국제선만 따지고 보면 무안공항이 청주공항보다 이용객이 많지만 이를 국내선과 비교해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안공항의 누적 적자율도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무안공항이 사실상 국제선만으로 운영되는 탓에 활성화가 요원한 겁니다. 전남도가 광주의 군공항, 민간공항을 모두 무안공항으로 통합하자며 유치에 적극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통합공항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무안공항뿐 아니라 전남 발전에도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대로 이렇게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가 된다 하면은 단순히 공항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고 우리 선남권 발전, 관광이랄지 또 기업 유치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무안군 설득. 전남도는 인공지능 농생명 융합산단과 인구 2만의 공항 배후 신도시 건설 등을 약속했고 광주시 역시 이전 지역의 1조 원 이상의 사업비 지원과 각종 맞춤형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사실상 무안군을 위한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치열해지는 지방공항 무한 경쟁, 무한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락했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였는데 정부의 비축벼 방출로 다시 하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20kg들이 산지 쌀 가격은 42,522원. 2021년보다 23.6%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농민들의 농업소득도 949만 원으로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생산비와 인건비까지 폭등하면서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는데 올해 7, 8월 들어 쌀 가격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정부 보유 비축벼 5만 톤 방출이 시작되면서 수확기 벼 가격은 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강진 지역 농민 단체들은 강진 통합 RPC의 벼 수매가 선 지급금 6만 5천 원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생산비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지금의 같은 상황에서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6만 5천 원 이상 받지 않으면 저희가 생존의 그 위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다. 농민단체들은 가격 결정권 보장을 위해 농협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매가 결정 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도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함께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다양한 지금 우리 전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본격적인 쌀 수확을 앞두고 올해 쌀값도 하락이 우려되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 납북교환어부 신평옥 씨가 재심을 통해 반공법 위반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어로 저지선을 넘어 북한으로 탈출했다며 반공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은 신평옥 씨의 대법원 판결을 50년 만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것으로 보이고 북한에서 물품을 받은 행위 등도 북한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순천 시티투어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순천시 역사여행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됩니다. 기획투어 역사여행은 지역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순천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유산을 직접 다니며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첫 그림책 도서관인 순천 시립 그림책 도서관과 여순항쟁 역사관, 세계 수석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됩니다. 투어는 오전 10시 30분에 순천역에서 출발하고 회차당 최대 30명까지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순천시는 역사여행 이외에도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박람회에 참가해 세계 10대 여행사이자 중국 국영여행사인 중청여행사와 상생 MOU를 체결하고 연간 여수에 3만에서 5만 명까지 중국 관광객을 인바운드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는 또 유라시아 국가와 중국 관광기업 등을 상대로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마이스 시설을 소개하는 등 현지 홍보 활동도 이어갔습니다.